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살 길은 무엇인가라는 내용과 2026년도까지 미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빨리 사라지는 직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10명이 신규로 개업을 하게 되면 7명에서 8명이 폐업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올해 1분기에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지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장기화로 거래 침체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가 연초에 개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연초 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많으죠. 이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 육체적으로 참 많은 고통을 수반해 가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그 합격의 기쁨은 일순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자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개업을 했는데 남는 것은 빚만 남게 됐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업공인중개사는 5,056명으로 지난 2015년 1분기 5,242명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직전해인 2018년 1분기 개업공인중개사 수인 6,382명과 비교하면 26.2%가 줄었습니다. 개업수 대비 폐업수 비율은 올해 1분기 77.9%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5,056명이 새로 개업공인중개사를 연 동안 3,944명은 문을 닫은 것입니다. 연도별 1분기 폐업률은 2015년도의 폐업률이 69.4%, 2016년도 폐업률이 63.9%, 2017년도 폐업률이 56.9%, 2018년도에는 64.4%를 기록했습니다. 참 이제는요, 이런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도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참 모든 업종이 그렇습니다. 역시 지방에서도 말이죠, 폐업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개업수를 넘어가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1분기 공인중개사 폐업자 수가 108명으로 개업자 90명을 앞섰습니다. 충남에서는 폐업자 45명, 개업자가 42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월에는 전국 공인중개사 폐업자 수가 개업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이렇게 지방에서는요, 지역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각 연도별 1, 4분기 공인중개사의 개업, 폐업자 수를 여러분 실질적으로 도표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신규에 5,242명이 신규 개업을 했는데 폐업은 3,639명입니다. 폐업률은 69.4%. 2016년도 신규는 5,947명, 폐업은 3,804명, 폐업률은 63.9%. 2017년도 신규 6,760명, 폐업은 3,853명, 폐업률은 56.9%. 2018년 신규 6,382명, 폐업은 4,112명, 64.4%인데요. 여러분 폐업률을 보시게 되면 2019년도가 가장 폐업률이 높습니다. 2019년도 신규는 5,065명, 폐업은 3,944명, 무려 77.8%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 10명 중에 약 8명이, 7, 8명이 폐업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전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이듬해 초 개업에 뛰어드는 연초 효과도 올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연초에는 시험 합격자가 기대 심리를 갖고 개업을 많이 한다며 특히 중장년층에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이후 뛰어드는 사람이 많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보통 10월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고요. 합격자가 11월, 12월 초에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런 연수교육을 통해서 해마다 1, 2월 달에 많은 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말이죠.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했죠. 1분기 가계 동향 조사를 보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정부가 이런 집값을 잡기 위해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고 거래가 끊긴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14만 5,087건, 전년 동기 대비 37.7%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거래가 줄게 되니까 당연히 타격은 공인중개사들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서울만 보더라도 올해 1분기 아파트 매매 건수가 5,2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1%가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업계는 전문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살길 모색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성공의 길을 제 나름대로 모색을 좀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성공의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영역을 확장해야 될 겁니다. 영역 확장으로는 단순히 아파트 거래 중개뿐만 아니라 아파트 밀집된 단지에서는 주로 아파트 매매라든가 중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차별화를 둬야 됩니다. 이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토지, 또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 업무라든가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야만이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권리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권리 분석인 법률 분석과 지역 분석과 수익 분석, 또 고객들에 대한 성향 분석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들끼리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서로 융합과 연결만이 살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둘째, 대형 부동산 법인화를 만들 필요성도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말이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법률 분석 및 투자 컨설팅, 등기 업무, 세무 신고 업무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변호사의 소송 대리 업무, 법무사의 등기 업무, 세무사의 세무 신고 대리 업무 등 그러한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토대로 해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준다면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말이죠. 실시간 고객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해서 핵심 과제를 선행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보는데요. 역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말이죠. 세 가지 핵심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양한 사람들끼리 사람으로서 융합이 된다면 성공적인 중개법인을 탄생시킬 수 있다고 확신해 봅니다. 2026년도까지 미국에서 일자리가 가장 빨리 사라지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자료에 의하면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해 많은
미국 일자리 목록이 쓸모없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이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가?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요, 기관차 소방관은 향후 8년 동안 가장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정해진 직업입니다. 기관차 소방관은 열차에서 계측기를 모니터링하고 신호를 감시하고 장비를 끄는 일을 담당하는데요. 2016년도에는 1200명에 달하는 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력이 적은 편이죠. 그런데 앞으로 2026년도에는 79%가 감소한 300명으로 더욱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호흡치료 기술자들도 직원 수가 56% 감소하면서 2026년도까지는 그들의 순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주차 단속 요원들은 2026년도까지 35%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에서 세 번째로 멸종 위기에 처한 직업이 바로 주차 단속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까지 고용 감소 예상 직업들을 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관차 소방관이 78.6%가 감소할 거고요. 두 번째는 호흡치료 기술자가 56.3%, 세 번째는 주차 단속원이 35.3%, 네 번째 워드 프로세스와 타이피스트가 33.1%가 감소되고요. 다섯 번째는 시계수리공이 29.7%입니다. 여섯 번째, 자동차 전자장비 설치자 및 수리점,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리센터가 되겠죠. 25.6%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조공장 금형 및 핵심 제조자, 금형 있죠? 금형사업 하는 게 24%가 되겠고, 여덟 번째는 금속 주걱 및 캐스터, 바로 이게 금속 공예가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3.4%가 되겠고요. 컴퓨터 연산자, 컴퓨터 조작자가 22.8%가 되겠고, 열 번째 전화 교환원들이 22.6%, 11번째 광산 셔틀 자동차 운영자가 21.9%가 되겠고요. 마지막 12번째가 데이터 입력하는 사람들, 데이터 입력 키워드 있죠? 이런 분들이 21.2%가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로 많은 직업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학의 자율혁신으로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대학들이 혁신 교육을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학도 구조조정 시대입니다. 이제 대학의 학생들이 줄면서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워 생존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학 정원보다 입학 지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수십 개 대학들이 폐교가 될 것입니다. 역시 대학 혁신의 키워드는 창의성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얼마나 성공시키느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견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